그 사이에 얘라 이 똥개야. 아니 쌤이 첫날에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그랬어? 있으니까 내용 모르는 거 있으면 봐. 선생님이 보통 그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올려. 수요일 날이나 올려. 응? 뭔 말인지 알지? 네. 배가 너무 아까 지금 밥을 많이 먹었고 배가 압력이 가해진다. 자 보자. 너희들 배웠냐면 오늘은 이충성은 다 했지?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259페이지 러더퍼드 원자모요. 맛있어? 그 시큼한 거야? 아니요. 새콤달콤한 거야? 매운 거요. 아, 매운맛? 네. 다른 거 있구나. 아, 여러 개가 있구나. 내가 그거 어디다 놔두고 저기 5월달에 초에 집에 내려가고 부모님 모시고 펜션 갔는데 펜션에다가 놔두고 왔나? 뭘요? 그 저기 이어폰. 여보. 이어폰 껍데기만 챙겨온 것 같아. 그 알맹이를 놔두고 왔고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다 냅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었는지 5월달 초인데? 있으려나? 있지 않아요? 없으면 있으면 붙여달라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그거 주고 택배비 주고 택배비 나한테 그냥 붙여달라고 그러면 되겠다. 자 보자. 그 보호의 원자 모형하고 에너지 순위 보자. 이제 원자 모형이 여러 개가 있었어. 근데 이제 원자 모형이 원래는 이런 게 있었어. 돌턴이 있었어. 돌턴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그랬어. 근데 누가 톰슨이 뭘 발견했어? 전체를 발견했어. 응? 그러면서 톰슨의 원자 모형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군데군데 이렇게 전자가 박혀 있다.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 근데 톰슨의 원자 모형 봐봐. 응급성 실험을 통해서 누가 발견했어?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가 뭘 발견했어? 원자핵을 발견했단 말이야. 야, 금속박에다가 얇은 금속박, 그러면 원자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통과해. 원자는 대부분이 비었다는 거야. 근데 일부가 휘어져. 그러면 야, 알파 입자가 플러스야. 원자핵이 플러스야. 그러면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있다는 거잖아. 청력이 발생하니까. 근데 아주 극히 일부는 튕겨나가. 질량이 매우 큰 놈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러더퍼드는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갖다가 전자가 돌고 있다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갖다가 했단 말이야. 즉 이렇게 되는 거야. 원자핵이 있고 질량이 매우 큰 원자핵이 있고 이 주위를 전자가 싱싱싱싱 돌고 있다는 거야.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야. 그리고 이제 수소 산 스펙트럼을 보고 이제 보호가 원자핵이 가운데 센터에 있는데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궤도
이해됐어?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즉 보호의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자, 문제점이 있어.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의 주위를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지. 근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만약에 돌고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그럼 뭐가 적용돼? 그렇지. 인력이 적용돼. 만약에 애가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다면 어떻게 돼? 끌려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밖으로 나가려면 원심력이 작용하려면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야 돼. 근데 끌려 들어와. 그러면 에너지가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커. 그러면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돼. 그러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근데 수소를 찍어봤더니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야.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실제로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뭘로 나온다?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게 끌려오다 보면 전자가 누구하고 충돌을 해요? 원자핵과 충돌을 해요. 그러면 원자 구조의 안정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수정 보완했단 말이에요. 봐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가 원자 구조를 태양계의 구조를 본다 설명한 것으로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돌면서 전기력을 극복하고 원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어진간히 빠른 속도 아니면 끌려오게 돼 있어. 이렇게 원심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력에 의해서 끌려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은 첫 번째가 임의의 궤도에서 오는 동안의 전자는 빛을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여 점차 궤도가 점점 작아지므로 원자의 안전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해됐지? 그래갖고 충돌하다 보니까 원자 구조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해. 그리고 전자의 회전 반지름이 감소하면 이제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러면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함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뭐가 나온다?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틀렸잖아.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는 놈이 누구야? 이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보면 캐븐디시 연구소라고 있어. 근데 거기에 일대 소장이 당연히 캐븐디시야. 캐븐디시가 남자인가 됐어. 근데 이 새끼도 평생 혼자 살았어. 왜? 졸라 개파게. 뭐냐면 여자 아이를 갖다가 세우는데 드리는데 뭐라 했냐면 조건이 뭔지 아냐? 내 눈앞에 보이지 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하고 막 그때는 이제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잠자면 이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놈이야. 근데 이대 소장인 캐븐디시 연구소의 이대 소장이 캐븐디시가 뭘 밝혔냐면 쿨롱상수 있지. 그걸 밝힌 사람이야. 이게 뭐 한 사람인데 캐븐디시가 그 전자기력에 뭐 업적이 있어. 근데 2대 소장이 톰슨이야. 톰슨은 1900년 초에
전자를 발견했어. 갖고 완전히 그냥 슈퍼스타지. 근데 이제 러더퍼드라는 놈은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인 뉴질랜드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뉴질랜드 깡총이 사니까 얘가 머리가 똑똑해. 근데 학교 가고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질려버리거든. 갖고 야 책 봐, 책 봐. 그랬더니 책을 다 봤는데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톰슨한테 편지를 썼어. 영국에 있는 톰슨한테 편지 써갖고 물어봤어.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보니까 똑똑한 걸? 이 질문이 날카로운 걸? 그래갖고 야, 너 이쪽으로 와. 저희 집 돈 없는데? 그러니까 돈 다 내줄게 와. 그래갖고 러더퍼드가 톰슨의 제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러더퍼드도 졸라 개판한 놈이야. 그래갖고 노벨위원회하고 이제 스웨덴 왕립협회가 노벨상을 주잖아. 근데 충돌해버린 거야. 걔는 씨발 나 그거 안 받았는데. 그랬더니 근데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양성자도 발견했단 말이야. 그리고 중성자도 인식했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줘야 돼. 지금 봐봐. 원자핵 발견했지. 양성자 발견했지. 중성자도 인식했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줘야 되니까 아이씨 어떻게 하면 영명일까? 노벨위원회에서 나고 물리학상을 안 주고 화학상을 주고 그리고 러더퍼드의 제자가 보야 또. 그러니까 보 아들도 노벨상을 탔어. 이 셔틀들이 다 해먹었어 이때는. 자 봐라. 그래갖고 보가 이제 보의 원자모형이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과학적인 사건 사고들을 알면 좀 재밌어. 원자모형은 뭐냐?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원자핵줄을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돈다고 생각했어. 궤도를 갖고 돈다 했어. 그럼 얘가 이게 보호한테 물어봤어. 야,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야. 야, 이씨, 너 이씨 왜 A 껍질부터 안 한 거야? 난 더 발견될 줄 알고. 근데 발견이 안 된 거야. 갖고 여기는 주양자 수가 1이고, 2고, 3, 4. 그러면 각 궤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 정해져 있다 있지. 2, 8, 원래는 18이야. 2의 n제곱이야. 근데 이때 이 에너지 궤도는 이 전자 껍질을 갖다가 에너지가 다 틀려. 에너지가 다 틀려. 그리고 생각을 해봐. 자, 내가 바깥쪽 껍질로 얘를 옮기려고 해.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 그렇지, 인력이 작용해. 그럼 내가 일을 해줘야 된다. 즉, 얘한테 에너지를 줘야 돼. 그러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떼어낼수록 일을 많이 해야 되네. 그러면 에너지가 커지네.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에너지가 어떻다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각 껍질마다 에너지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이 각 껍질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에너지 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 준위는 전부 다 연속적으로 있어? 띄엄띄엄 있어?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으로 있냐? 띄엄띄엄 있냐? 띄엄띄엄이 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는 뭐라고 부른다? 불연속적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불연속적이라는 말을 알겠어?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띄엄 있잖아. 즉 세 곳을 갖다가 빗면에서 불리지. 그럼 어디에나 다 있어. 연속적이야. 근데 이걸 어디다 불린다? 계단에다 불리지. 계단에다 불리지. 그럼 어떻게 돼? 통 이렇게 돼. 여기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불연속적인 거야. 이해됐어? 너 학교 수업 잘 듣고 있어? 예. 어디 너 하고 있냐? 요새?
여기 4단원부터 나갔지. 네? 몇 단원부터 나갔어? 3단원이요. 3단원부터? 네. 네가 4단원부터 해달라 했잖아 나한테. 아 이게 4단원이에요? 아 4단원 나왔어요. 그렇지. 네. 저희 에너지 D까지 한 것 같은데. 근데 이해 다 했어? 아니요. 그러지? 앞으로는 모르고 있으면 그거 이제 유튜브 이제 덕고운 TV 가고 봐. 네. 선생님이 다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불연속적이야.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돼 있대. 값이 딱딱 정해져 있대. 얼마로? 여기서는 뭐로 나오냐? 그렇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얼마로 정해져 있냐면 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mol 1몰당 1312줄 네. 전자 하나당 즉 첫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312이야. 두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312. 세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1311이 갔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4의 제곱분의 1312지. 마이너스가 주네?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같은 궤도를 돌지. 전자가. 그러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뭔 웅소리 났지?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 출입이 있다. 왜? 봐봐. 에너지가 각 준위마다 에너지 준위마다 틀려. 껍질마다 틀려. 그러면 야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갖고 흡수 스펙트럼. 근데 봐라. 에너지가 제일 낮은 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제일 밑에 바닥이라고 바닥 상태. 그러면 안정이야. 에너지가 적으면 안정이야. 한솔아. 근데 에너지가 크지? 불안정해. 불안정해. 들뜬 상태라고 해. 들뜬 상태고 얘는 에너지가 불안정해. 이해되지?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들뜬 상태로 갔어. 그러면 불안정하니까 빨리 에너지를 방출해가지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이때는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이때가 방출 스테이지. 즉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아. 근데 다른 궤도로 이동하지.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 이게 보호의 원자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봐라. 보호의 원자원형은 전자가 원자핵 중심을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는 원자 모형이다.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원자 내의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하면서 이때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전된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갈 때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비대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전자의 궤도는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궤도부터 N1, N2, N3인 궤도라고 하며 N을 양자수로 한다. 그리고 전자는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그렇지. 이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 딱 이렇게만 존재해.
이렇게 에너지 주의는 뭐다? 그 말이 불연속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자의 에너지도 불연속적인 특정한 값. 특정한 값만 받는다 해서 값이 딱딱 양이 정해져 있다 해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 얼마다? 이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0이야. 써놔. 얼마를 갖는다? 써놔. 그럼 편하다. 옆에다가 써놨고 그래. 거기다 써놨고. 이해됐어? 안 됐어? 네.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줘? 안 했지? 너 졸았지? 딴 생각했지? 네. 딴짓 했지? 선생님이 해줄 줄 알고 딴짓 했지? 보자. 이렇게 옆에 양자화라는 거는 뭐냐? 물체가 빗면이 있을 때 빗면을 따라 어디든지 머물 수 있으므로 물체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연속적인 값을 갖지. 말했잖아. 연속적인 값을 갖지. 근데 만약 그림과 같이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에서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계단 위에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뭘 갖는다?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그래서 가지게 된다. 이처럼 물리량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 값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고. 이해됐지?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각 전자가 각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야. 바닥 상태는 n1일 때 가장 안정하면 n1일 때 에너지가 제일 작지.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안정된 거예요. N1보다는 이들 2, 3, 4는 커.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뜬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리고 전자의 전위는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자전이라고 한다. 전이라고 한다. 전자가 n 궤도에서 n번째 궤도에서 n번째 궤도로 이동할 때 에너지가 틀리기 때문에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비대의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차하고 같다. 즉, 자 이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는 얼마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E는 뭐라고 했어? 광량자석에서 하이 프라이였지. 그리고 람다분의 하시라고 했어. 즉 빛이 광자가 지닌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 파장에는 뭐야? 반비례. 그러면 이때 방출하거나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는 무조건 처음에서 뭘 빼준다? 나중을 빼줘. 처음에서 뭘 빼준다고? 나중을 빼주는 거야. 이해됐어? 처음에서 나중을 빼준다. 이해됐지?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올라가지.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내려올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방출해야 돼. 그리고 이때 봐라. 또는 이렇게도 나타나. 넘겨봐. 그러면 봐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수소 원자는 어떻게 나타난다?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타나.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으로 나타나. 근데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보자. 즉 봐라.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주의는 봐라.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주의를 봐봐. 에너지 주의는 아까 처음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에너지는 양자화돼 있다 했지. 불연속적이라 했지. 근데 얘가 아까 전에 쓴 거 있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에렉트론 볼트. 여기는 에렉트론 볼트야. 여기는 킬로주의로 하면 이렇게 여기를 킬로주의라고 했잖아. 응? 그러면 여기는 에렉트론 볼트. 전기 에너지인 거야. 똑같은 거야. 이 13.6 에렉트론 볼트를 고치면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돼. 줄로 고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예. 그래갖고 n이 1, 2, 3이 되는 거야. 즉 궤도마다 다른 에너지 주인을 갖고 있어. 이해됐어? 이때 선 스펙트럼은 봐라.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보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N1이야. 여기는 에너지고. 야, 밑에가 분모가 N제곱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은 좁아져. 하고 얘가 N2야. N3, N4, N5, N6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한대까지 있어. 근데 잡아라. 야, 나머지 궤도에서 N1로 떨어져. 그리고 나머지 궤도에서 N2로 떨어져. 나머지 궤도에서 N3으로 떨어져. 그럼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크니? 이쪽이 제일 크지. N1로 떨어집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라이먼이야. 그래갖고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응?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러고, 야, 빛을 방출한다 했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지면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했어. 근데 빛 중에는 뭐가 있어? 세 가지 영역이 있지. 가시광선 영역, 자외선 영역, 적외선 영역이 있지. 그러면 누가 에너지가 제일 커? 자외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자외선 영역이라고 해.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지만 얘는 에너지는 제일 크지. 근데 파장은 반비례. 파장은 제일 짧아. 에너지는 크지만 파장은 제일 짧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걸 N2로 떨어진 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발머야. 발머 계열이라고 해. 근데 이거는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큰 건 누구야? 가시광선 영역이지.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는 파션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파션 계열이야. 그리고 얘는 제일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 영역이다. 이해됐어? 근데 이때 야 뭐가 생기냐? 1번 플러스 에너지, 2번은 이온 플러스 봐봐. 첫 번째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지.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건 맞아. 맞아 이씨 똥개야. 이온이 뭐야? 하F잖아. 하F온이란 말이야. 이온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야. 하F온이잖아. 하F2잖아. 하F3잖아. 그러면 이거는 하는 상수잖아. 지워버리니까 맞단 말이야. 똥개야. 근데 이거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틀려. 틀려. 왜? 자, 이거죠. 이해됐어? 이거는 지금 왜? 이제 카메라가 엄청나가지고. 어? 아이씨. 야 핸드폰 바꿔라. 너 바꿔 엄마한테 어이 선생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다 그래. 그러잖아. 됐지? 그 다음 이제 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봐라. 옆에 보충자료 봐봐.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지 않은 상태, 자연한 상태, 즉 무한대일 때는 무한대면 밑에가 n제곱이 무한대지. 그러면 무한대니까 0이 돼버려.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보내지. 그러면 얘는 이제 에너지가 0이라는 말은 에너지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박아버리는 거야. 구속을 벗어난 거야. 그리고 N1, N2, N3은 전부 다 뭘로 표현된다? 마이너스로 표현돼.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라이몬 계열이 에너지가 제일 커. 그래서 자외선 영역인 거야. 그렇지만 에너지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파장은 제일 작아. 얘는 파장 계열은 에너지는 제일 작지만 파장은 제일 길어. 적외선 영역이니까.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수소 원자의 산소 스펙트럼은 전자가 N이 이상인 들뜬 상태에서 N이 1인 바닥 상태 또는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되고 다양한 에너지 준위 차이에 따라 다양한 파장의 밝은 생성이 나타난다. 근데 자 봐라. 이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번에는 세로로 그려볼게. 세로로 그려보면 이걸 갖다가 세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무슨 계열? 네 개씩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대.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크다. 에너지 크다. 이해됐지? 이쪽으로 갈수록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다? 길다. 진동수 작다. 에너지 작다.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큰 첫 번째 계열, 첫 번째 묶음은 무슨 계열이야? 라이몬 계열이지. 아이씨, 라이몬 계열이잖아.
제일 에너지가 큰, 제일 많이 방출하는 라이몬 계열, 자외선 영역이지. 여기 어디? 라이몬이야.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큰 게 발머 계열이야.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파션 계열이겠지. 그러면 파션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지? 3으로 떨어지는 거야. 다른 데서. 3으로 떨어진다. 그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뭐야? 4에서 3. 즉, 여기가 제일 에너지가 작지. 그러니까 A가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작은 게 5에서 3. 얘는 6에서 3. 하고 여러 개가 있으면 마지막 게 무한대에서 3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야, 발목 계열에서는, 야, 제일 에너지가 작은 게 누구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지. 어디로 떨어진 거야? N2로 떨어지는 거야.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야. 얘는 4에서 2. 얘는 5에서 2. 이해됐어? 그 다음, 파션 계열은, 라이몬 계열은 1로 떨어지는 거잖아. 1로 떨어지는 게 제일 작은 게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이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즉 봐봐. 간격이 좁은 게 라이몬 계열이야. 간격이 제일 좁은 게. 발머 계열, 파션 계열로 들어갈 때마다 간격은 늘어나. 그러니까 얘가 라이몬 계열, 자외선 계열인가? 영역인가?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이 제일 에너지가 작아. 그러니까 2에서 1. 그 다음에 3에서 1. 마지막 거는 무한대에서 1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이제 가시광선 영역인 발머 계열이지. 그러면 얘가 제일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 얼마야? 어디로 떨어진 거야?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지. 그럼 제일 작은 게 3에서 2야. 그 다음 옆에 게 4에서 1. 그 다음이 5에서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파션 계열에서 제일 왼쪽 거는 제일 에너지가 작으니까 4에서 3. 그 다음 5에서 3. 그 다음 6에서 3. 제일 왼쪽 거는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에는 얼마냐면 한 400에서 한 700 나노미터 사이가 어떻다?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자외선 영역입니다. 파장이 얘는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이 파장이 400에서 한 700 나노미터 돼. 봐봐, 밑에 봐봐. 그 밑에 봐봐. 수소의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 해석 봐봐. 야, 가시광선은 어디로 떨어져야 돼? 2로 떨어져야 되지. 근데 그림과 같이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스펙트럼 영역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파장은 4개이다. 전자가 N, 3, 4, 5, 6인 궤도에서 N2로 떨어질 때 봐봐. 거의 656 나노미터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이 파장이 길지. 3에서 2가. 그 다음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는 412지. 봐봐. 400에서 얼마 정도 돼? 700 나노미터의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인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도 봐봐. 이제 한계점이 발생돼. 그러다 보니까 현대 원자 모형 뭐가 나왔다? 오비탈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봐봐. 보호의 원자 모형의 의의와 한계점이 있어. 의의는 뭐야? 수소 원자의 산 스펙트럼을 갖다가 최초로 설명했어. 그리고 양자와 된 전자의 에너지 주기를 처음으로 제안하여 양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근데 야, 전자가 2개 이상인 거는 설명을 못해. 즉 옆에 봐봐. 다전자 원자.
보충 설명이 있지.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원자는 전자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정기적인 상호작용의 영향을 주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정확한 에너지 주진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다 보니까 즉 안정된 특정한 궤도를 돌 때 빛이 방출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한계는 전자가 전이할 때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못했고, 수소 위에 전자가 많은 다른 원자의 스펙트럼과는 잘 맞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즉 뭐냐면 전자가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고. 전자는 질량이 작고 속력은 매우 빨라. 그러다 보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을 갖다가 동시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씨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확률로 나타내보자. 하고 원자의 주위에 어디인가 전자가 있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것을 점을 찍어 나타냈더니 이게 뿌옇게 이렇게 뭐 전자그룹 형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자그룹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자, 현대 원자 모형은 어느 순간에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래갖고 전자가 그 순간에 전자가 특정한 위치에서 발견된 확률을 계산하여 확률 분포를 점을 찍어서 나타내니까 구름과 같이 나타내는데 이걸 전자의 구름 모형 또는 오비탈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261페이지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보고 좀 쉬어. 그리고 또 진도 나갈게. 능지처참해. 빨리 풀어야지. 이번에는 야, 너 이번에는 몇 등급 맞아야 돼?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지금 물리. 가능성 있어. 물리는 그 수능 이번에는 개념 완성이 있잖아. 너희들 부교재가. 네. 물리 개념 완성 한 서너 번 풀어봐야 돼. 알겠지? 네. 개념 완성 풀고 나서 이제 다른 문제집을 다 풀어봐야 돼. 알겠지? 빨리 하자. 268페이지 보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말해야 돼. 오늘 여기 다 끝내고 상대성 이론 들어가면 좋겠다. 상대성 이론 어려울 것 같지? 쉬워. 시간이에요. 오늘 네. 한 40분? 6시? 몇 시요? 아니 5시 40분. 왜? 뭐 할 거 있어? 아니. 근데 니도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할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목적이 뭐였냐면 월요일 날 있을 수행평가 대비하고 진도 나누는 거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나가볼 거야. 네. 보자. 그래갖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면 다 끝날 거야. 진도도. 그리고 2주 뒤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지. 근데 이번에는 문제풀이 빡세게 할 거야. 미리미리 다 해버릴 거야. 개념은 이제 이번에는 어렵단 말 안 나와. 네. 지금 선생님 백지노트를 했기 때문에 네가 개념은 어느 정도 쌓였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렇지? 이제 문제만 풀면 돼. 그래갖고 문제를 유행화시켜갖고 많이 풀면 돼. 예. 알았지? 예. 그러면 보자. 고체 에너지띠가 있어. 뭐냐면 왜 고체만 논하냐? 에너지띠는 기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원자 하나가 있으면 원자의 에너지 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원자 하나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N1, 이게 N2, 이게 N3이란 말이야. 이게 N4란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원자 하나면 한 개밖에 없어. 근데 기체는 이 원자 자체가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져 안 겹쳐져? 안 겹쳐져. 근데
고체는 따닥따닥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파울리 베타의 원리라고 있어. 전자가 이제 각 궤도의 그 오비탈에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뭐냐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근데 그러지만 전자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작용해. 그래갖고 이것들이 겹쳐지지가 않아. 이 원자의 에너지 주기가 겹쳐지지가 않아.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 그러면서 만약에 원자가 고체가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는데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서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호작용 때문에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10개지, 원자가 10개지. 그러면 이게 10개가 겹쳐지지는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치 뭐처럼 돼? 띠처럼 돼. 여기도 10개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예. 오씨, 엄청나네. 그래가지고 즉 봐라. 고체 원자의 에너지 주기는 원자 사이 거리가 인접한 원자들은 전자 궤도가 겹쳐지게 되어서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겹쳐지게 돼. 이해됐어? 봐봐. 고체들은 어떻다? 고체 원자의 에너지는 원래 원자 한 개면 에너지 준위가 몇 개 있다? 한 개씩만 있어. 근데 고체는 어떻게 붙어 있어?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겹쳐진다는 거야. 근데 이때 에너지 준위의 변화는 봐라. 그러면 하나만 10개 있어도 하나만 나타나요. 똑같으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은 원자니까. 근데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있어. 각각 에너지 준위에 파울리 뭐에 의해서?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자, 파울리 베타의 원리는 뭐냐? 이렇게 나왔어. 봐라. 원자에서 하나의 양자 상태는 전자가 2개 이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없다. 즉 전자들은 각각 다른 양자수 조합을 가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은 놈이 존재할 수가 없어. 미세하게 벌어져. 약간 그래가지고 봐봐.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가 2개 동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는 뭐야? 미세하게 달라진다. 왜? 인접한 원자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0개가 있으면 원자가 10개가 있으면 원래는 에너지 준위는 하나란 말이야. 각 원자당 N1, N2 이렇게 하나야. 근데 10개가 다 똑같은 원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똑같아야 돼. 에너지 준위가. 근데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도 있고 전자 사이에 원자핵과 원자 사이에 청력도 있어. 그래갖고 미세하게 갈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각 전자들이 양자수가 똑같을 수가 없어. 차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게 갈라지면서 이게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띠를 이루는 거야. 이게 에너지 띠라는 거야. 고체에서. 이거는 에너지 띠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고체에서만 나타나. 왜? 액체나 특히나 기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원자가. 그러니까 겹쳐질 수가 없어. 이 에너지 띠는 누구만 가져? 고체만 갖는다. 그래가지고 에너지 띠는 고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유닛들이 매우 촘촘하게 모여서 띠 형태의 에너지 유닛이 된다. 그러면 봐라. 이때 원자 한 개가 있으면 에너지 준위는 한 개씩만 생겨.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씩 벌어져. 세 개가 있으면 세 개가 겹쳐지지는 않고 벌어져. 그리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얘가 마치 띠처럼 된단 말이야. 이걸 에너지 띠라는 거야. 그러면 위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지지. 커지는데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지. 그래갖고 허용띠라고 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서 허용띠라고 해.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금지띠. 금지띠라고 해. 또는 뭐라 그래? 띠간격이라고 해. 띠간격. 띠간격 또는 금지띠라고 해. 이해됐어? 그럼 또 여기에 허용띠 있고 또 띠간격이 있고 허용띠 있고 띠간격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에너지띠의 구조를 보자. 이해됐어? 안 됐어? 응? 자, 보자. 자,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매우 많으면 허용띠가 있고 띠간격이 있고 허용띠가 있고 띠간격이 있다. 그리고 허용된 띠는 자, 띠는 뭐야? 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으로 절대 온도 0K일 때 고체의 전자는 허용띠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운다. 즉 뭐냐면 자,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 허용띠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허용띠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허용띠가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얘도 허용띠단 말이야. 이게 뭐야? 띠간격이야. 그러면 0K일 때는 허용띠 중에서 허용띠가 여러 개 있잖아. 지금. 그래갖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단 말이야. 근데 제일 전자를 채울 때 어떤 허용띠부터 채워? 제일 에너지 준위가 낮은 띠부터 채우는 거야. 그럼 여기에 채웠어. 여기를 채웠어. 근데 자, 이 중에서 허용띠 중에서 원자가대가 있어. 원자가 전자는 뭐냐? 야, 가장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했지. 마찬가지. 허용띠 중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허용띠 중에서 제일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 그 허용띠를 뭐라고 한다고? 원자가띠라고 해. 전자가 채워져 있는 허용띠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원자가띠라고 해. 얘가 여기는 허용띠는 허용띠인데 전자가 안 쳐버져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얘는 원자가띠. 얘는 전도띠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자, 봐라. 원자가띠는 뭐라고 나왔어?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띠. 원자가띠는 전자로 완전히 채워져 있어.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니까 전자가 이동할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위에 원자가띠 위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는 허용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도띠라고 해. 전도띠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허용띠에만 전자가 존재하네. 근데 여기서 얘가 에너지 주기가 더 높지. 근데 이만큼의 띠강경만큼의 에너지를 주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로 올라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된다 그래요. 전도된다 그래요. 절거한다 그래요. 이 현상을 전도라 그래요. 응? 이해됐어? 그래서 그 위에 허용띠를 뭐라고 합니까? 전도띠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띠간격은 뭐야? 띠간격은 뭐야? 띠간격은 뭐야? 일명 뭐라고 그래? 금지띠라고 그러지.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띠간격이 고체의 전기전도성을 결정해 봅니다. 왜요 선생님? 이 띠간격이 넓어봐.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하고 에너지 차이가 크지?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기가 힘들어. 전도성이 낮아. 근데 띠간격이 좁아. 그럼 조금만 에너지 줘도 얘가 허용띠에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가버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전류가 흐르겠지. 이렇게 띠간격이 좁을수록 띠간격이 넓을수록 전기전도성이 낮아. 띠간격이 좁을수록 전기전도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 띠간격이 뭘 결정한다? 고체의 전기전도성을 결정한 거야. 전류가 잘 흐를지 못 흐를지. 이해됐어? 그 내용이 나 있어. 이해됐지? 허용띠는 뭐라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갖다가 허용띠라고 그래. 원자가 띠, 전도띠 모두 무슨 띠는 무슨 띠야? 전도띠, 허용띠야, 둘 다. 근데 전자가 존재하는 허용띠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가장 바깥쪽의 허용띠를 뭐라고 그래? 원자가 띠라고 그래. 그리고 전자가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허용띠를 뭐라고 그래? 그렇지. 전도띠라고 그래. 근데 이 전도띠하고 원자가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우리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뭐라고 그래? 띠간격이라고 그래. 근데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한테 이만큼의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주지. 그럼 얘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 이 구멍이 생겨. 양봉이 생겨. 양봉이 생기면서 이걸 채우면서 전자들이 이동해.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세 번째, 제일 밑에 268페이지에서 고체 원자의 에너지 띠와 전자 이동 보자. 에너지 띠와 전자 이동. 보면 금방도 말했지. 지금 원자가 띠가 꽉꽉 채워져 있지. 그러면 원자가 띠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내가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주지. 그러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 현상은 전류가 흐른다. 전도된다 그래. 봐봐. 자, 원자가 띠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띠간격만큼의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이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지. 그러면 얘는 이 구멍을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원래는 구멍을 전공이라고 해. 근데 마이너스가 빠져나왔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의미에 의해서 양공이라고 해. 그리고 이 전자는 어떻게 돼? 원자핵으로부터의 인력으로 벗어났어.
전자 에너지를 얻어가죠.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인력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자유수. 그러니까 이 전자는 무슨 전자입니다? 자유전자. 얘가 있으면 전류가 잘 흐릅니다. 자유전자가 있으면. 이해됐지? 올라와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전기전도성을 보자. 전기전도성을 보자. 근데 전기전도성은 다른 말로 뭐야? 얼마만큼 전류가 잘 흐르는지 그 정도를 말해. 전기전도성은 봐라. 269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봐봐. 전기전도성 물질 내에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갖다 나타내는 성질이라 했지. 근데 이제 전기전도성에서 이제 뭘 가지고 설명해? 자유전자하고 양공을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야. 자유전자의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전하나 이렇게 있어. 전류는 뭐의 흐름이야? 전하의 흐름이야. 그러면 전하 나르게가 많으면 전하를 날라주는 놈이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른단 말이야. 이 전하 나르게로 쓰는 놈이 누구다? 원래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는데 양공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갖고 자유전자하고 뭐가 있다? 양공이 있단 말이야. 자, 선생님 뭐라 했어? 이 원자가 띠 있는 전자는 그 채울 수 있는 전자를 다 채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원자가 띠 있는 전자한테 띠 간격만큼 이상의 에너지를 주지. 그러면 얘가 여기로 전도띠로 전이 되면서 전류걸 이걸 전도라고 해. 이 현상을. 그러면서 뭐가 생겨? 자유전자가 생기고 여기에는 뭐가 생겨? 양공이 생겨. 그러면서 여기도 전류를 흐르고 여기도 이걸 채우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봐라. 자,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서 뭐가 흐른다고?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면서 이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흘러. 전기전도성이 좋다. 자유전자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자가 띠 간격보다 큰 에너지를 얻어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로서 원자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났지. 그러니까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양공은 뭐다? 전자의 전위로 인해서 원자 띠에 생기는 빈자리로서 이웃한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서 양공의 위치가 이동을 해. 얘가 여기를 채워. 그럼 양공이 이쪽으로 이동해. 또 얘가 얘를 채워. 그럼 양공이 이동을 해. 그러니까 양공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야.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데 양공도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러면 양공은 이렇게 이동하지. 봐봐. 그래서 전자의 전위로 원자가 띠에 생긴 빈자리로 이웃한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서 양공의 위치가 이동하므로 양전할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전하 나르게로 보는 거야. 옆에 봐라. 양공의 이동은 자, 이웃한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서 그 전자가 있던 자리가 다시 양공이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양공이 이동하게 되면 양공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떻다? 반대다. 이해됐지?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지. 이 띠 간격이 고체의 전기전도성을 결정한다 했지. 고체 에너지틱 구조와 전기전도성을 보자.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지? 다음 봐라. 고체의 구조하고 에너지틱 구조하고 전기전도성. 자, 띠 간격과 전기전도성. 선생님 뭐라 했어? 띠 간격이 뭘 결정한다고? 전기전도성을 결정한다 했지. 그랬잖아. 띠 간격이 좁으면 이유가 좁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갖다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올리려면 좁으면 조금만 에너지 줘도 얘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띠 간격이 좁으면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 좋다. 그래가지고 띠간격이 좁으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할 수 있으므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전도성에 따른 고추의 분류가 있어. 도체가 있어요. 도체는 뭐가 많다? 자유전자가 많아.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왜? 전류가 잘 흐를까? 도체는 띠간격이 없거나 겹쳐져 있거나 이게 전도띠하고 원자과띠하고 겹쳐져 있어. 또는 띠간격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겹쳐져 있으니까 조금만 해줘도 확 올라가고요. 이렇게 자유전자가 잘 생기지. 그러니까 전류 흐르는 비 많으니까 전기 전속이 어떻다? 좋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띠간격이 좁으니까 조금만 에너지도 올라가 버리는 거야. 즉 봐라. 그러다 보니까 자유전자 수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자, 봐봐. 도체는 에너지띠의 구조 0K일 때 원자과 띠의 일부만 차있거나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져 있어서 띠간격이 없는 거야. 자, 원자과 띠가 완벽하게 차있지 않고 빈 공간이 많아. 양공이 많다는 거야. 그 사이에서 저들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류를 전기전력이 좋아. 근데 또는 띠간격이 없어. 겹쳐져 있어. 조금만 에너지도 바로 올라가. 그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전자의 전위는 띠간격이 없으므로 원자과 띠의 전자는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전기전도성은 좋다. 전기저항은 적은 거야. 그리고 뭐 있어? 금, 은, 구리, 철, 알루미늄 등의 금속물질이 있고 부도체는 절연체라고 그래. 절연체라고 하는데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안 흘러. 왜? 띠간격이 엄청나요. 어진간히 에너지 줘봤자 전도띠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못해.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지. 이해됐지? 자, 원자과 띠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으면 어떻다? 띠간격이 넓어. 그러면 원자과 띠에서 이동할 전자들이 없단 말이야. 빈칸이 없으니까. 그리고 띠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전도띠로의 전이가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띠간격이 매우 넓어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 어렵다. 즉 전기전도성 좋지 않다. 뭐 있어? 플라스틱, 유리, 나무, 고무, 도자기, 석영이 있지. 근데 반도체는 띠간격이 어진간한 거야. 도체보다는 넓어. 부도체보다는 좁아. 그러니까 띠간격 원자과 띠가 완벽히 채워져 있으며 띠간격이 좁다. 그러다 보니까 띠간격이 부도체보다는 좁아. 원자과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전도띠로 이동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은 도체보다는 좋지 않지만 부도체보다는 좋은 거야. 그래갖고 뭐가 있어? 규소하고 점원님이 있다. 다시 설명해볼게요, 선생님이. 도체는 원자과 띠가 덜 채워질 거야.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하고 겹쳐져 있어. 부도체는 원자과 띠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전류가 멈춰지지. 그리고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간격이 매우 넓어. 근데 반도체는 원자과 띠는 채워 있지만 띠 간격은 좁은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봐봐. 그래갖고 부도체는 봐봐. 옆에 반도체의 띠간격은 봐봐. 부도체는 다이아몬드는 5.4 일렉트론 볼트야. 유리는 3에서 9야. 반도체는 그거보다는 저모늄은 0.744고 규소는 1.17이지. 야, 부도체보다 반도체가 띠간격이 좋지. 그러니까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얘는. 이해됐어? 그리고 심화에서 보면 도체와 반도체에 뭐가 나왔어? 온도와 전기 전도성이 나왔어. 네? 자, 보자. 도체와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성이 있어. 그러면 자, 고체는 온도에 따라 전기 전도성이 틀려진다. 자, 비장은 있다. 알지? 비장은 뭔지 알지? 배웠잖아. R은 저항은 로우 S분의 L이야. 로우가 비장이야. 비장은 어떤 물질 길이가 1m이고 단면적이 1mm죠 보일 때 저항이야. 이게 물질마다 원자별이 틀려. 원자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비저항이야. 원자별이 촘촘하면 비저항이 크겠지. 충돌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저항도 커지는 거야. 저항하고 비저항은 비례한 거야. 물질의 특성이야. 금이면 얼마 비저항, 은이면 얼마 정해져 있어. 근데 봐라. 도체는 어떻게 돼? 온도를 올렸더니 어떻게 돼? 저항이 커져. 왜 커질까? 야, 이 온도를 올리지. 그러면 도체는 이 원자핵이 이 열에너지를 받아갖고 원자핵의 진동이 심해져. 그러면 전자와의 충돌이 많아지면서 저항이 커지는 거니까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야. 전기 전도성이 낮아져. 근데 반도체는 오히려 줄어. 왜 그럴까? 반도체나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열에너지를 누가 받아? 속박전자가 받아.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받아. 하고 뭘로부터 보잖아? 원자로부터 보잖아. 자유전자가 받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많아지니까 전기전도성이 높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봐봐. 도체는 원자의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의 열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진동하는 정도가 커지면서 전자들이 원자 사이를 이동하기 어려워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니까 따라서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비장이 커진다. 근데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전자가 에너지로 쏘아요. 원자각띠에서 전도띠로 이동하게 되므로 전량으로 이 경우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자유전자와 양봉의 수가 많아지니까 비장은 적어진다. 이해됐지? 270페이지 빨리 풀어봐. 이거 반도체와 다이오드 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만 끝내고 오늘 끝낼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반도체와 다이오드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거 상대성 이론만 하면 끝나는 거야. 완전 이 단어 자체가. 아이고 힘들어. 왜 발바닥이 아프냐 힘드냐. 선생님 왜 그럴까? 오늘 올해 서
있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지? 자, 이제 반도체하고 다이오드 보자. 자, 이건 우리 배운 거야. 이거 고1 때 배웠잖아. 고1 때 배운 건데, 선생님 좀, 자, 반도체와 다이오드가 있는데, 좀 심한 거야. 순수 반도체가 있어. 순수 반도체는 14족인 뭘로 이루어진 거야? 주소하고 점원님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이거로만 이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철저하게 뭐로 돼 있냐? 자 봐라. 철저하게 뭐로 돼 있냐? 실리콘 봐봐. 실리콘 원자 가진다 몇 개니? 14족이니까 4개지. 그럼 여기에 또 실리콘 있어. 4개. 여기에 실리콘 있어. 4개. 여기에 실리콘 있어. 몇 개? 4개야. 이 짝대기가 원자가 전자를 나타내. 그러면 가운데 놓은 봐. 원자가 전자 몇 개니? 8개다. 그러면 무슨 규칙을 만족할 거야? 옥텟 규칙을 만족해봐.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이라고 했지.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안 흐르니까 순수 반도체는 전기 소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순수 반도체는 불순물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로서
구조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과 전자 4쌍이 공유라고 한다.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겠다 보니까 전기전도성은 원자과 띠에 전자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므로 전기전도성이 낮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었어?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었다. 불순물 반도체는 뭐냐면 뭘 통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 도핑이라는 현상을 도핑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도핑은 순수 반도체에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섞어 갖고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해요. 14족인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이나 15족을 넣고 소량의 불순물 갖고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반도체가 있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어. 첫 번째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에는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어. P형은 P가 포지티브라는 뜻도 있어. 긍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플러스라는 뜻도 있어. 그래가지고 14족에다가 얘는 13족인 알루미늄, 봉소, 인디움을 섞은 거야. 말아. 자, 얘는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의 원자가 전자가 3개인 13족인 붕소를 도핑해. 그러면 야, 붕소는 원자가 전자 3개지. 실리콘 4개야. 실리콘 4개야. 실리콘 4개야. 실리콘 4개야. 여기 한 개가 피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 전공이라고 그러지. 근데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플러스이니까 뭐라고 불러? 양공이라고 불러. 그 전자를 갖다가 전자가 어디로 움직여? 이쪽으로 움직이네? 근데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였는데 양공도 움직인 것처럼 보여. 반대로. 여기서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른다. 근데 이때 전하 나르게가 누구다? 얘는 양공이 생기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전하 나르게를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지만 양공이라고 그래. 그리고 얘는 어떻다? 마이너스 8보다는 전자가 마이너스 7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8보다는 플러스잖아. 그래서 플러스에 만들어져.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원래는 원자과 띠에 순수 반도체는 전자가 갖춰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전자가 이동할 틈이 없지.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렀어. 그러나 이 도핑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주기가 생겨버려. 여기에 생겨버려. 원자과 띠 위에 새로운 에너지 주기가 생기면서 여기에 양공이 있으니까 얘가 조금만 에너지 줘도 여기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돼요? 양공이 되고. 그러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해됐어? 자, 봐라. 에너지 띠는 봐라. P형 반도체의 에너지 띠는 봐라. 불순물 원자에 의해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주기가 생긴다. 그래갖고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새로운 에너지 주기로 쉽게 전이하지. 그러면서 원자과 띠에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겨.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때 P형 반도체에서 전하 나르게는 누구다? 양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양공에 가까이 있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공을 채우는 형태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 띠는 원자과 띠의 전자가 불순물에 의해 생긴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면서 생성된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 전하 나르게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보자. N형 반도체를 보면 N형 반도체는 뭐야? 네가티브란 뜻이야. 응?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14족하고 누구하고 결합하는 거야? 15족인 인, 비소, 안티모니 등이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는 원자과 전자 몇 개이니? 5개란 말이야. 실리콘 4개지. 실리콘 4개. 그러면 얘는 전자가 하나가 남네. 8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하나라는 누구다? 완벽하게 전자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9지. 더 마이너스니까 N형 반도체, 마이너스형 반도체.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어디가 생기냐? 새로운 에너지 주니까 자 봐봐. 전도띠 바로 밑에 뭐가 생겨? 에너지 주기가 생겨. 근데 여기에 전자가 있어. 쉽게 얘가 어디로 올라오고 이 전도대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을 도핑하며 전자 1개가 공유를 참여하지 못하고 자유전자가 되니까 이 전자 하나가 남으니까 이게 뭐야? 전류를 흘러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불순물 원자에 의해 전도띠 발화열에 전자가 채워진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하면서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구조는 공유결에 참여하지 못한 전자가 원자에 약하게 숙박된 자유전자가 되어 전류가 흐른다. 즉 에너지띠는 불순물에 의해 생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전자가 주요 전하 운반자다. 이해됐지? 자, 옆에 보자. 불순물 반도체의 전기도 도성은, 자, 전할 운반하는 양공 또는 자유전자가 순수 반도체가 많으므로 순수 반도체보다는 전기 통도성이 좋다. 그리고 P형 반도체는, 플러스형 반도체는 궁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등의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종 원소고, N형 반도체는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비스무트 등의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종 원소다. 그리고 궁금해봐. 불순물 반도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것은 무엇일까? 불순물 반도체에서 순수 반도체와 같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와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에서 만들어진 전자가 모두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전자가 움직여. 근데 이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양공이 전하 운반자라고 하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하 운반자라고 그래. 넘겨. 야, PN 접합 다이오드 보자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는 뭐야? 세 번째 PN 접합 다이오드 보자. 다이오드라는 뜻이 뭐야? 멍 때릴래? 잠시만요. 눈에 생기가 없어. 자, 다이오드라는 건, 다이라는 건 2개라는 뜻이야. 오드라는 건 전극이야. 전극이 2개라는 거야. 즉,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게 다이오드야. PN 접합 다이오드야. 그러면 PN 접합 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어떻다? 붙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접합 전에는 봐라.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하의 분포와 에너지 주기를 봐봐.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하의 분포와 에너지 주기를 보자. 자,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기 전이야. 그러면 전하의 분포는 어떻게 되니? P형 반도체에는 불순물은 전하를 얻어 음의 이온이 전하를 갖다가 뭐니? 음의 이온 상태, 음이온 상태고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전자를 잃어서 어떻게 된다? 양이온 상태야. 뭔 말인지 알겠어? 봐봐. P형 반도체는 이때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뭐냐면 P형 반도체는 그 전자를 얻어서 불순물은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전자를 얻어 왜? 양공이 있잖아. 그러면 양공에 뭐를 갖다 양공을 채우려고 뭐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하잖아. 그러면 전자를 얻어서 원래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전자를 얻으니까 마이너스. 음이온 상태.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있지. 전자가 있지. 근데 이 전자가 옥택주의 만족하려고 전자를 잃어버려야 돼. 갖고 전자를 잃으니까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양이온 상태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에너지주의는 자 반도체 내부에서 뭐가 이동하니? 자 양공과 전자가 이동하지. 야 P형 반도체는 봐봐. 뭐가 많아? 양공이 많고 N형 반도체는 뭐가 많아? 전자가 많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얘를 접합해 붙여.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가운데에 양공은 요 PN 접합면에 양공과 전자가 확산하면서 서로 이동을 해. 그러면서 서로 소멸을 하는 거야. 양공이 이동하면서 전자와 결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양공하고 전자하고 소멸돼요. 그러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에 에너지 주기 차이가 생겨. 그리고 생겨서 접하면 바깥쪽에 양공과 에너지는 이동하기 힘들어.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준 차이가 생기니까. 이해되냐? 자, 즉 뭐냐면 그리고 이제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첫 번째 순방향 전압을 걸어준다.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순방향은 뭐야? 순리대로는 거야. 만약에 반도체가 여기 있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해줬어. 근데 P형이 아까 처음에 무슨 형 반도체가 있어? 플러스형 반도체. N형이 마이너스형 반도체가 있지. 그러면 P형 반도체에다 플러스 연결한 게 순리대로 연결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연결한 게 순리대로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전하 나르게 양공이 있지. 양공이 있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 전자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뭐야? 여기에 뭐가 뭐야? 마이너스 전화가 뭐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뭐가 작용해?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뭐가 작용해? 그러니까 전자는 이렇게 움직여. 근데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서 양공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전자와 반대로 움직여.
여기 접합면을 전자가 통과하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흘러.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 순방향 연결하면 봐봐. 순방향 전압 연결하면 순방향 바이어스라 그래. P형 반도체의 전원을 플러스에 플러스극, 마이너스에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연결하지. 그러면 불순물 이용 때문에 생긴 전압과 전원의 전압이 반대 방향으로 불순물에 남아있던 얇은 층이 거의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접합면 부분에 에너지 준위차가 적음으로 전류가 잘 흐른다. 이해됐지? 근데 역방향 연결해봐. 역방향 연결해봐. 역방향 연결하는 거 뭐야? 순리대로 안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순리대로 안 하는 거지. P형 반도체는 어디? 이번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 연결해.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연결해 버린 거야. 그럼 여기에 전환하는 게 양봉이야. 여기에 전환하는 게 전자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오요. 얘가 플러스가 오요. 그럼 여기서 봐라. 어떻게 돼? 얘는 인력 적용하니까 이쪽으로 벌어지고, 얘는 이쪽으로 인력에 의해서 끌려갔지. 쫙 벌어지고 끝나버려. 이렇게 접합면을 전자가 통과하면 어떻게 해? 전류 흘러? 안 흘러. 순방향 연결 때는 전류 흐르고, 역방향 연결 때는 전류 안 흐르네? 근데 여기서 봐라. 자,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냐?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 N형에서 P형이지. 양봉 어디로 이동해? P형에서 N형이지. 근데 전류는 뭐라고 약속이 됐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이 됐어. 즉, 전류는 P형에서 N형이 있네? 양봉과 전류의 방향은 같네? 그러면 얘를 뭘 이용할 수 있냐? 자, 봐라. 우리가 전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류의 세기하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류가 있어. 다이렉트 커런트가 있어.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뭐가 있다? 교류가 있어. 얼터너티브 커런트가. 교류라고 해. 근데 우리 집에서는 병렬 연결되어 있고 교류를 쓴단 말이야. 근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원하는 것들이 있어.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 기기 같은 건 다 직류로 보내. 그러다 보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돼. 그러면 다이오드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이오드는 이렇게 해버리지. 교류를 순방향만 통과시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한 방향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직류로 만들지. 즉 다이오드의 역할은 정류작용이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 근데 얘는 완벽한 게 아니야. 어떻게 설치되어 있냐면 우리 노트북 컴퓨터에 이런 거 있지. 그게 어댑터인 거야. 얘가 교류를 뭘로 바꿔? 직류로 바꿔. 근데 다이오드를 표시할 때 삼각형하고 짝대기로 표시한다. 다이오드를 두 개를 직접 연결해야 돼. 직접 연결해야 돼. 이렇게. 옆에 나왔어. 다이오드를 이렇게 생겼다. 근데 연결할 때는 삼각형하고 회로 다이오드 기호로 쓸 때는, 전기 기호로 쓸 때는 삼각형하고 짝대기로 쓰는데 삼각형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두 개를 연속 연결하고 여기다가 에너지를,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기를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교류가, 이게
뭘로 변하냐? 이걸로 변해. 야, 마이너스마저 올려버려. 이렇게 변해. 그리고 축전기가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니까 완벽한 진유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갖고 다이오드를 어디에 이용하냐? 첫 번째 봐. 정류작용, 교류를 진기로 바꿔.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에 이용한다. 발광 다이오드는 뭐야? 전류가 오르면 빛을 내는 다이오드입니다. 광 다이오드는 반대야.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쓰는 거지. 빛 에너지가 뭘로 전환돼? 전기 에너지. 발광 다이오드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순방향 전압이 걸려 전압면에서 전자가 양공화와 결합하면서 띠간금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감추려. 즉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빛 에너지. 광 다이오드는 뭐야? 다이오드에서 빛을 흡수하면 접합면에서 전자가 전이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빛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게 태양전지 이용하겠지. LED는 등 이용한다. 됐어. 이해했어?